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란 대 한국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란 팀은 3전 전승으로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에 이어서 승점 7점으로 2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팀으로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도 제압을 하며 아시아 최강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위권 팀들과 승점 차를 7점까지 벌렸기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가장 어려운 일정이었던 아랍 원정에서는 포르투의 스타인 타레미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아즈문과 자한박 시프 삼각 편대가 경기를 하는 내내 상대방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노우롤라이와 에자톨라이 등 더블 볼란치는 상대의 공격 시도를 확실하게 막아내며 상대에게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홈에서 시리아의 신승을 따내고 난 다음에 이란과 승점 2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전력에 비해서 인상적인 경기력이라 보기는 어렵고 손흥민 선수가 국대 경기에 2년 만에 필드골을 넣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란 한국 황희찬과 황의조 등 좋은 공격진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성과 이동준 등 젊은 선수들은 아직 국제 무대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승리도 좋지만 일단 지지 않는 것이 우선으로 수비력이 탁월하기도 하고 중동 스타일을 잘 아는 정우영을 중심으로 백승호와 황인범 등 3선의 자원들이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승패에 있어서는 갈릴 것으로 한국은 역습의 상황에서 황희찬과 손흥민의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이란 수비진을 공략하려 하겠지만 이란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역대 1승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고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즈문이 한국 수비를 경기를 하는 내내 공략할 것이고 타레미와 자한바크시가 그를 지원을 할 이란이 한국전 강세를 이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이후의 상대 전적은 이무승부로 동률이며 이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으며 그리고 이란 팀은 각종 대회 최근에는 10연승 중입니다. 특히나 이란은 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완벽한 수비를 뽐냈으며 또한 이란에서는 포르투 소속 타레미가 클럽 및 대표팀 최근에 5경기 5골로 절정 골 감각을 과시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에 임하는 이란의 약점은 딱히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한국의 강점과 약점. 한국은 최근 6경기 5승 1무로 상승의 흐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3경기 1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뽐냈으며 또한 한국에서는 토트넘 소속 에이스 손흥민이 클럽 및 대표팀 최근에 4경기 2골 2도움으로 절정 컨디션을 과시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란과의 최근의 6번 승부에서 2무 4패로 약했습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이란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란은 각종 대회 최근에는 10연승 중으로 그리고 한국과의 최근의 6번 승부에서도 4승 2무로 강했습니다. 또한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최근의 월드컵 예선에서 흐름이 좋았으며 사령탑을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서야 데뷔전을 치를 정도로 그동안 선수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색깔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점차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완전체로 모인 곳으로 손흥민을 비롯해서 황의조, 이재성, 황희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까지 합류를 하면서 공수에 걸쳐서 안정감이 대단하며 지난 일본전에서 참사가 나며 아쉽긴 하였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벤투 감독님은 이번에도 최정예를 소집을 하였고 유럽파들의 최근의 활약이 좋은 것도 고무적이며 문제는 시차를 극복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란 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게 된다면 이 팀은 이란의 대표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아시아의 맹주로서 군림을 해온 팀입니다. AFC 최고의 전통 강호로 부를 수도 있는 팀으로 평균적인 신장은 주변의 중동 국가들을 훨씬 능가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국가대표팀과 동등하며 피지컬만을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거친 스포츠로 유명한 스페인 국가대표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들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명칭은 태극전사라는 호칭이 있으며 붉은 악마라는 별칭은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루고자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을 현지 언론에서 붉은 악령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유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악령이 악마가 되었고 후에는 대표팀의 서포터즈가 결성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붉은 악마로 이름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협회의 마스코트는 하얀 호랑이 백호입니다. 이런 한국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 대 호주 축구와 관련하여서 일본 팀은 사우디에 패배를 하면서 2위와 승점 6점 차이가 나는 중입니다. 호주 팀은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으로 일본 팀은 사우디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최종 예선 초반 출발이 너무 좋지 않은 곳으로 접전의 경기 내용을 가져가긴 하였지만 실책 한 번으로 사우디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점 9점으로 치고 나가는 호주와 사우디와 승점 차이가 벌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마다와 미나미노 선수 등에 있어서 공격 능력이 좋은 이선의 자원들이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나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오사코와 후루아시가 상대방의 수비를 두들길 것도 함께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호주팀은 오만전도 승리를 하면서 조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으로 두 차례 3득점 경기를 하면서 7득점 1실점의 안정적인 득실을 기록 중입니다. 일본 호주에 있어서 후루스티치와 로기치 어빈 선수 등 볼 소유의 강점이 있는 중원의 자원들이 늘 경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기도 하고 보이의 측면의 돌파도 인상적인 곳입니다. 셰인스버리와 베이치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매우 터프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팀이 승리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기는 한데 호주팀은 일본의 원정에서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지키는 경기로 승점 1점 이상을 노릴 것을 예상해 봅니다. 이 두 팀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접전을 가져갈 것 같으며 일본 팀은 엔도와 하라구치 등 중원에서 짧은 패스 게임을 통하여서 경기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즐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후루스티치와 어빈 선수 등이 3선의 라인을 내리고 나설 호주팀의 중원을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며 호주팀은 셰인스버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본 최전방의 침투를 막아낼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승점 1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호주 이 두 팀에 있어서 2018년 이후에는 상대 전적이 없으며 일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일본 팀은 호주와의 최근의 8번의 승부에서 5승 3무로 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팀은 처음에 홈경기였던 오만전에서 패배를 한 기억이 있으며 그리고 이 팀은 최근의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특히나 축구 최근의 3번의 경기에서 단 한 골로 빈약한 득점력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팀의 강점과 약점인데 이 팀은 첫 원정길이었던 베트남전에서 승리를 포함하고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각종 대회 최근의 11연승의 놀라운 상승 흐름에 있는 곳으로 특히나 호주팀은 최근의 5경기 단 1실점으로 막강한 수비를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오카야마 소속의 듀크가 클럽 및 대표팀 최근의 2경기 연속골 하이버니언 소속 보이리 클럽 및 대표팀 최근의 5경기 4골로 절정 골 감각을 과시 중에 있고 반면에 일본전에 임하는 호주의 약점은 딱히 없습니다. 일본 호주 이 두 팀에 있어서 승패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호주의 승리를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스포츠란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답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본 팀은 최근의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져 버린 상태로 그리고 호주는 각종 대회 최근에는 11연승 중인 곳입니다. 또한 호주는 예선 3번의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핸디탭도 호주의 승리를 추천을 하시며 이곳은 예선 3전 전승을 기록 중으로 그리고 각종 대회 최근에는 11연승 중인 곳입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의 사우디전 패배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이 된 상태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노릴 수 있는 매치이기도 합니다. 두 팀은 최근에 이번 승부에서 모두 2골을 주고받았으며 그리고 일본은 최근 3경기 연속 상대팀과 1골만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호주는 최근에 5경기 단 1실점만 허용을 한 곳으로 3골 이상이 나오기는 어려운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호주와 2022 월드컵 카타르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르는 경기로 일본 팀은 최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무실점 행진이 이어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흐름을 가져갔으며 리빌딩 과정에서 불안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으로 특히나 강팀들을 상대로고 고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최근에 수비가 단단한 흐름을 가져갔고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이 제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최근에 기세가 좋은 곳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아시아 선수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피지컬과 좋은 경기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가져가며 기본적으로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호주 축구 잘 알아보신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